민주당 내부가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충돌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 전선이 안 되는 곳에 저를 포함한 또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부분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어려울수록더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공교롭게도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 전통적 지지 기반이 광주에서 연 현장 최고위에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공개 충돌한 건데요. 앞서 보신 대로 친명 성향의 이 황병선 최고위원과 이 강덕구 최고위원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고요. 황 최고위원은 재차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권파로 정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도 참지 않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는데요.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를 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격해지자 정청래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다른 것을 틀리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일단 봉합을 시도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도 다른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이후 벌써 두 번째 호남 방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 대표 행보를 두고 지지세 결집 아니냐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지난 9일 비공개로 전북 금산사와 선운사 등 호남 지역 4차를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또 현장 최고위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지선 이후에 두 번째 이 호남 행보에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뒤 통상적인 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호남은 이 수도권에 이어서 전당대회 유권자인 권리당원 숫자가 많다는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보인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단합을 재차 강조한 정청래 대표는요. 이에 앞서 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내란 잔재 청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다시 전면에 띄웠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당정이 이견이 있었던 사안이라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 또다시 각을 세운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1주년 기자회견 당시 보안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안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 남용 요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거라면서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금 들으신 1주년 회견에서도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기기는 했지만요.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게 일부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 입장 그대로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 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정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글을 남긴 겁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민주당 강경파와 정부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이 보안 수사권을 정 대표가 이렇게 다시 띄운 건 그 시점이 미묘하다는 뒷말이 나오는데요. 친명계로부터 거취 압박에 시달리는 정 대표가 선명성을 드러내 지선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연임에 나서려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권은 짧다는 발언부터 의총 생중계 추진에 이어 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계속되는 이 정 대표의 돌출 메시지에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표정인데요. 일단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는 지금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해서 아마 충분한 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을 하자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충분한 논의는 없었다는 말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명청 갈등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이 대통령과의 독대 일화를 공개하면서 명청 관계의 결별을 예고했다면서요. 네, 한동훈 의원은 오늘 연합뉴스 TV의 인터뷰에서 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이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그때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탈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탈 의원 규모와 또 누군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한 의원은 이 당시 대화를 떠올리면서 이탈표가 누구누구 같냐 이런 대화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를 하면 결국엔 이 탄핵 국면에서 정청래 같은 사람이 이탈할 것이라며 체포 동의안 때 못지않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은 이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저열한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을 했던 윤한 갈등과는 궤가 다르다면서 이 민주당 내부 갈등은 이전 투구식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한동훈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독대를 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 이탈표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이탈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가 된다면 그때 정청래 대표와 같은 부류가 가장 먼저 이탈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 어떤 그 취지에서 한 발언이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일단은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한 의원이 일단 뭐 당시의 상황을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독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진짜 뭐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설령 이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대표가 한 의원이 이 발언을 통해서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 당청 갈등 또는 뭐 명청 갈등을 좀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오늘 소환해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그 당시에 어떤 취지로 그 말씀들을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하는 그런 그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글쎄요. 뭐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한지 이제 2년 차가 시작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꺾어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반기를 드는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는 좀 격화되고 과열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이 분열되거나 그들을 통해서 다른 외부의 이익이 돌아갈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송국권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한동훈 의원이 그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2번 상정됐는데 그때 2번 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독대를 해서 그 당시에 이탈표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정청래 대표가 공소취소를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반대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이것이 다시 상정이 돼서 통과를 시킬 때는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이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8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상정이 됐을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역풍이 불어서 이것을 뒤로 밀었잖아요. 그런 민심의 역풍을 정청래 그 대표가 다시 된다면은 과연 감당을 하려고 할까?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서 만약에 그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그 시점에는 공소취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부를 하는,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짧다는 발언, 이게 정 대표가 해서 파장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1인 1표제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이 논란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시점이 지금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그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후보와의 경합에서 꺾고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을 누가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에서 임기 초에 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잘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를 저는 당원들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임기 2년 차에 들어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당원들에게 어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았습니다. 그런 대통령과 지금부터 벌써부터 각을 세우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표를 외면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성 지지층의 표만 결집하겠다. 이 생각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전당대회 전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1인 1표제하고 보안 수사권을 그 배제를 하는 것은 전부 다 강성 지지층의 표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그 박찬대 의원하고 박찬대 후보하고 전당대회를 했을 때 그때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어요. 정청래 후보가. 그런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서 1인 1표제까지 다 도입을 하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친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국회에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언저리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이런 지하에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그전에 그 법사위 강경파들 추미애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이나 강경파들이 주장을 했고 완전 박탈을,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죠. 그래서 지금 1인 1표제하고 보안 수사권 배제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친명 후보, 당권에 도전할 친명 후보와 차별화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정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친명계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요. 어제 정 대표의 반응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중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 나왔는데 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이라도 좀 있으실까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근데 24일 전후로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이견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잘 보도해 주십시오.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자, 어제 의원총회 때 면전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도 정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의총장을 떠났고요. 오후 일정을 마친 뒤에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사퇴나 연임 도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을 피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 정 대표가 거취를 숙고 중이란 메시지가 나와 연임 도전 시 사퇴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표님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셨고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하실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